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일목균형표와 RSI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상한가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대한항공부터 모두투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요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후행 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캔들 또한 요 자리들 구름 하단에 대한 지지와 함께 후행 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 거래일간도 후행 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밀리기보다도 양봉이 붙으면서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그리고 종가상으로 전환선 위에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들에서는 기준선 돌파 자리, 전환선 돌파 자리들에서 대한항공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한 20% 내지 40% 정도까지들은 매수들이 가능한 상태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매수했다 하더라도 내일 음봉이 나오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그러한 자리들에서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본다면 이런 때와 같이 주가가 밀리다가도 후행 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좀 반등들이 보였던 것처럼 이 뒤로도 일단은 후행 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가 있는 만큼 단기간적인 반등이라 하더라도 캔들들이 구름대 위로도 올라간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기계적인 트레이딩 일부에 대한 매수들이 가능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파동적으로 보았을 때에서는 확실하게 이때의 자리를 C로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들을 충격 파동들로 보기에는 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서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은 가능하나 확실하게 이 뒤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마저도 돌파한다라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무작정 기대감만을 가지고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계적인 트레이딩들이 필요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요 파동들을 가지고 충격 파동들이라 해서 이걸 1로 보고 요걸 2로 보고 요것을 3으로 보고 요것을 4로 보고 요것을 5로 하여서 이 파동 자체가 커다란 1파고 그 뒤로 나오는 조정들에 있어서 A, B, C로 하는 요 자체가 A고 요 파동들을 B파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요때가 C라고 하는 확증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좀 기계적인 트레이딩 혹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요 카운팅이 맞아서 요때가 진짜 C라면 7월 12일에 있었던 저점이 진짜 C고 요 파동들이 1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2파건 아니면 요만큼이 2파고 올라가는 3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뒤로 나오는 조정들이 1파의 시작점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데에서 조정들이 일어나고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1파로 생각할 수 있는 고점에 대한 돌파들이 나온다면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3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충격 파동들로 볼 수 있는 움직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요만큼의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와 같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구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건 아니면 바로 올라가면서 이 뒤로 구름대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캔들이 먼저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RSI가 과매수로 꺾여 들어가고 후행 스핀도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있는 만큼 더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대마저도 돌파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더 열리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돌파들이 나올 때마다 매수들을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한 돌파들 이후에는 큰 특이사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매수만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의 경우에서는 앞서 봤었던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이 거래일간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 구름대 이탈하는 자리들에서 완전 매도들이 필요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밀리지 않고 단기간적으로 반등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8월 29일 같은 경우에서는 전환선에 대한 이탈, 기준선에 대한 이탈, 구름대 이탈
나온 만큼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상 8월 29일 날 완전한 매도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밀리면서 후행 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마저도 받지 못하고 지금 강력한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홀딩들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이탈 나오는 자리들마다 한 번씩 비중들을 정리하면서 리스크 조절이 필요한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은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전체적인 파동들에 있어서 요때가 1이고 요것이 2고 요것이 3이다. 그리고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조정들이 나오다가 한 번 더 상승하면서 3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하면 요때를 5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으나, 어느 식으로 보든 지금 같은 위치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목균형별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지금 한 5만원대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지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도 5만원 가격대에서 지지들을 받으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자리들에서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거나, 그에 따라서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구름 돌파들이 일어난다면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이 이후에도 지지받고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홀딩들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9일 기준으로서는 완전한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했고 기준선도 돌파하지 못했고 호행 스피닝 캔들 위로도 올라가지 못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7월 12일에 있었던 저점이 진짜 시고 요 파동들이 1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2파에 대한 어딘가로 본다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7월 12일에 있었던 저점인 13,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일어나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의 움직임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때와 같이 돌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이 이탈하고 RSI 같은 보조 지표들마저도 과매수로 꺾여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들마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들을 하기보다는 밀리는 이탈 자리들에서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반대로 하락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정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엘리엇 파동적 관점보다는 일목균형표상에서의 트레이딩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만큼 가능하다면 일목균형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환선이나 기준선, 구름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은 오늘 기준으로서는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셨다 하더라도 RSI가 과매수에서부터 꺾여 들어오는 자리들에서는 한 20% 정도까지는 비중 정리가 필요하고, 만약 이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에 대한 이탈, 기준선에 대한 이탈들이 나온다면 그러한 때마다 한 번 더 비중 정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까지는 2022년 1월 17일에 있었던 저점 12,95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1이고 ABC로 나오는 요때가 2고 1이고 2고 요것이 3이어서 이 뒤로의 조정들이 7월 13일에 있었던 고점 15,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조정들이 나오고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나오고 요 과정에 있어서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있다면 요러한 것들을 가지고 3-1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그 뒤로도 조정들이 나오다가도 3-1파에 대한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로 조정들이 나오고 한 번 더 상승하면서 3-1에 대한 고점과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3-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으나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요만큼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자리들에서는 매수,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는 자리들에서는 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들 RSI가 과매수에서 꺾이는 위치들에서는 한 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한진칼 또한 요 파동들을 가지고 1, 2, 3, 4, 5로 보건 아니면 1이고 2고 3이고 4고 5로 보건 요 자체를 가지고 하나에 대한 파동들로 볼 수 있고, 그 뒤로도 아직까지는 어디가 A고 B고 C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복적인 트레이딩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목균형표 같은 것들에 대한 보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하게 본다면 요때를 1로 보고 요것을 2로 보고 그 뒤로 1, 2, 3, 4, 5로 떨어지는 요 자체를 3으로 보고, 그리고 나오는 조정들에 있어서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데서 4파 조정들이 복잡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요때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1에 대한 기대 또한 할 수는 있겠으나,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살 자리는 사고 매도할 자리는 매도하는 트레이딩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환선과 기준선들에 대한 돌파 자리들마다 모두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캔들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 뒤로의 움직임들이 강한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에 대한 돌파들이 일어나기보다는 단기간적으로 구름대 안에서 헤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돌파들이 나오고 프랭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올라와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한 30% 내지 50% 정도까지도 매수들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7월 15일에 있었던 저점이 진짜 C고 요것이 1이고 요 파동들이 2고, 지금 8월 5일에 있었던 고점인 12,15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보인 만큼 이 뒤로도 상승하면서 1, 2, 3, 4, 5로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3,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조정들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3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요것을 가지고 1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요만큼의 움직임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또한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돌파라는 이유를 가지고 매수, 그리고 후행스핀이 캔들 위에 있다라는 이유들을 가지고서는 매수들은 가능하나, 만약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음봉이 붙고 음봉이 붙으면서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대 이탈하고 후행스핀도 캔들마저도 이탈한다면 이런 때에서도 밀리는 이탈 자리들 때마다 강력한 하락들이 보였던 것처럼 이 뒤로의 움직임들 또한 밀리면서 이탈들 나올 때에는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관광개발도 이러한 움직임들만을 가지고 파동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목적 관점상에서의 트레이딩들이 좋지 않나 싶고, 만약 요때가 1이고 요 파동이 2고 요 파동들이 3이고 4고 5여서 1이다, 그리고 요것이 A고 요것이 B다 로 볼지, 아니면 요 자체가 A가 아니라 A, B, C로 떨어지는 C고 지금 나오는 것이 3에 대한 1이다 라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 또한 밀리다가도 3-1파에 대한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일어나야 되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일목균형표나 RSI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계적인 트레이딩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이 거래일간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돌파 자리들, RSI가 과매수로 꺾여 들어가는 자리들, 그리고 후행스핀이 캔들 위로 올라가는 자리들에서 한 30% 내지 50% 정도까지는 매수들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금 하나투어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때가 진짜 C고 지금 나오는 것이 충격 파동이어서 이 뒤로도 상승들을 하면서 캔들들이 구름대 밖으로도 나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한 번씩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하나투어 또한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이후에 강한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들을 돌파할 확률보다는 구름대 안에서 헤매거나 요 상승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구름대 안에서 좀 헤매고 그 뒤로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을 확률이 조금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밀리면서 이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관망만을 하기보다는 상승하면서 후행 스피니 캔들을 돌파했다라는 이유로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부분적인 매수들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밀리면서 8월 29일 기준으로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이탈들 그리고 후행 스피니 캔들에 대한 이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에서는 완전한 매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손절이라 하더라도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고 지금 요때의 저점들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밀리고 있고 요때의 저점마저도 지금 8월 29일 날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탈하면서 새로운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가능하다면 관망이 좋은 종목들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또한 좀 채널링의 방향들이 하방으로 흐르면서 고점들이 낮아지고 저점들 또한 함께 낮아지는 종목들에 있고 물론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등들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밑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제주항공이 1이고 2고 뭐 3이고 4고 5여서 요 파동들을 뭐 정말 긍정적으로 봐서 1파로 보고 요것을 뭐 A, 요것을 B라고 하고 지금 나오는 것이 뭐 C에 대한 어딘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주관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모르투어입니다. 모르투어도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RSI가 과매수로 올라가고 후행 스피니 캔들을 돌파하고 캔들마저도 구름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인 만큼 이러한 때마다 한 번씩 다 매수들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대들을 해본다면 뭐 이때가 진짜 C고 뭐 요것을 1이고 요것을 2고 그리고 나서 1, 2, 3까지 해서 3-3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만약 이것이 3-3이면서 충격파동들에 대한 진행 중이라면 밀리다가도 3-1파에 대한 고점으로 볼 수 있는 8월 16일에 있었던 고점 1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움직이면서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3으로는 볼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요만큼의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후행 스피닝 캔들 돌파, 캔들이 전환선 돌파, 캔들이 기준선 돌파, RSI가 과매수로 올라가는 그러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상에서의 매수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가 요것이 뭐 하나에 대한 파동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뭐 A고 B고 뭐 C에 대한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주관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RSI와 뭐 일목균형표상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보유 관점, 매수 관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부터 모르투어까지 함께 보셨고 지금같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4파로 보고 있는 때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거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